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8월 8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섬의 날입니다. 섬의 날 행사가 전남으로 확정되면서 개최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섬의 날을 앞두고 전남 지역 섬 관광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전남에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선정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섬의 65%가 전남에 있다. 네, 이제 우선 그렇죠.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사실은 2016년도부터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도서문화연구원이라든지 또 섬연구소 등 이 섬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또 지역의 언론들이 함께 이 섬의 날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섬의 날 제정을 도지사께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또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남도로 오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 하면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 섬의 65%가 전남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섬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우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전남에서 비롯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남이 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의 첫 번째 행사는 전남에서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전남에서 섬의 날 제정 운동을 가장 먼저 주창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고 활발하게 보냈던 곳이 바로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섬의 날 첫 번째 국가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이잖아요. 네. 세계 최초인 만큼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고 정책적으로도 획기적인 좀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 행사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까요? 섬의 날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가 보다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섬 정책을 통일적으로 입안하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싱크탱크 내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좀 공식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섬 정책은 시행 부처마다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는 그 해양수산부, 그리고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행정의 난맥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의 난맥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학계에서 주장하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이것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부산에서 그 구축된 해양 클러스터와 함께 목포권에 아니면 전남에 어떤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치해서 이를 세계적인 섬 클러스터에 조성하는 어떤 구심점으로 삼는다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사까지 좀 잘 이어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이제 좀 보충을 하자면은 실제로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동안은 섬은 왠지 그 고립되고 또 오지고 저는 같은 여수인데도요. 여수에서 섬에 계신 분들은 초원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여수인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섬은 불편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섬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생태적인 가치라든지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 국제적인 관광을 두고 본다면은 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섬이 갖고 있는 그 미래지향적인 잠재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는 행사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보면은 그 8월 8일 또 행사도 참 잘 잡았잖아요. 그 섬의 날 지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 여행을 떠나는, 그리고 먹거리 바다의 풍성한 8월 8일이 잡은 것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그 어떤 지금 8월 8일을 보니까
그 옆으로 뉘어놓으면 무한대 이제 이런 그 네. 형태라서 8월 8일로 네. 했다고 하는데 그 담고 있는 가치만큼이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행사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네. 정말 네. 예, 그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서 살았는데 네. 중학교 때 아마 진도 부속 섬에서 전학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그 친구에게 물어봤던 게 야, 너네들 축구하면 쳐다보면 공이 바다로 빠지지 않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륙에서 바라보는 섬은 낯설고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지금 한 1986년부터 한 30년간 네. 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어떤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섬의 날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섬에 대한 인식을 좀 그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게 좀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섬의 날이 지닌 의미와 8월 8일의 의미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처럼 이 섬의 날이 지닌 의미 자체도 조금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섬의 날 행사의 가장 기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섬 정책은 섬은 일단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의적 관점에서 네. 섬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나 섬의 날 이후에 섬 정책은 이러한 섬을 타자화시키는 어떤 시의적 정책이 아니라 섬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어떤 틀을 새롭게 짜야 된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발전의 그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생태적인 발전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과의 상생의 가치.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행정안전부가 그 섬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섬을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섬으로 만들겠다. 또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 이렇게 네 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섬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또 어촌 체험마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살고 싶은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섬 간의 협력 사업도 확대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도 키워내고 또 네. 전문가도 양성하고 또 주민 간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은 섬을 위해서 그 아마 최근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보통 배 운임삭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발전하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섬 발전 연구 진흥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크게 섬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섬의 날 기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와 신안 또 여수가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와 신안은 공동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정말 강한 네.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목포와 신안이 지난 1월 21일 날 그 섬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섬의 날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섬의 65%가 전남에 위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전남의 섬의 65%가 공교롭게도 65%가 또 목포와 그 신안을 비롯한 서남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국에서의 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남권, 그 목포와 신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 기념일 제정의 기여도 면에서도 이쪽 목포권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섬 연구기관인 목포대학교의 도서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섬의 가치를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힘을 써왔고 특히나 2016년 1월 달에 조선문화연구원의 홍성기 교수가 네. 섬의 날을 제정을 맨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섬의 날을 제정까지 만들어낸 어떤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도서문화연구원 그리고 목포권의 정치권과 언론, 민간단체 등의 어떤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섬의 날이 제정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이런 점에서 목포와 신안의 개최는 타당성이나 그리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이야기거리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육지면 제비지인 고화도, 그리고 기암괴석의 네. 홍도, 그리고 삼시세끼의 최근에 나오는 삼시세끼의 만제도, 어떤 섬이라고 섬의 날이라고 하는 특화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당한 그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섬이 주인공인 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섬이 그렇죠. 주인공인 섬의 날의 어떤 첫 번째 잔치는 그 주인공이 실제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그 서남권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와 신안이 섬 분포도와 기여도 등을 앞세우고 있다면 반대로 여수는 또 이 인프라 구축을 또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이제 어쨌든 전라도가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라도 사실 어느 곳에서 치르더라도 그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남해안 썬벨트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엑스포를 치러내면서 많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섬의 날에도 여러 가지 뭐 학술 행사로 비롯해서 뭐 전시회라든지 또 부스, 홍보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요. 각종 회의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잘 치러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엑스포장을 갖고 있는 여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근에 국립해상공원 오동도도 있고 이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한꺼번에 와서 섬의 날에 그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려면은 아주 넓고 또 네. 그 많은 관광객들을 그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여수에 또 컨벤션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행사를 이렇게 네. 여수에다가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수에서는 지금 세 개의 섬의 날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2029년도에 이제 그런 그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1회 행사를 치러주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두 후보 뭐 어느 곳에서 치러지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섬 인식 재고를 언급을 했는데요. 섬은 그동안 고립된 공간,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또 이 섬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네. 왠지 그 유배지로도 또 그렇죠. 섬을 네.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 정책을 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섬은 왠지 외딴 곳이고 네. 좀 뭔가 폐쇄돼 있고 폐쇄되어 있는 또, 네.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이제 이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한 거는 1986년도에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이제 이런 그 정책을 추진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섬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계속 떠나오는 네. 이제 섬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했던 이 섬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관광객들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그래서 그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 섬에는 그 섬 고유의 생태적인 자원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생태적인 자원의 보존과 또 섬마다 갖고 있는 특유의 고유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화가 훼손되지 않고 개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아주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이 찾아가는 섬 이전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섬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민들은 어려워서 다 떠난 뒤에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예전의 관광 트렌드는 보고 가는 거였거든요. 보고 마시고 그렇죠. 자고 가는 네. 거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어떤 생태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어떤 삶이 망가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 우선의 정책이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낯설고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계기는 역사적인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네. 해금 정책 또 공도 정책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1986년부터 그리고 88년부터 도서 종합계획이 실현돼서 지금 현재 4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30년 동안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는 국민들의 인식은 네. 낮거든요. 섬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발전 정책, 개발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가는 건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인식의 전환, 섬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이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금부터라도 더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다 주민이 살기 좋은 섬이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연록연도교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이 전남 섬 관광과 활성화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의 목소리도 네. 있거든요. 네. 이번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네. 1단계 사업이죠. 네. 이게 이제 한 1조 원가량 그 서남권하고 동북권에서 한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광산업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어떤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예타가 이제 두 가지 저희 쪽으로 보면 저희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남권 쪽으로 네네. 보면 두 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하고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선정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1조 원에 달하는 어떤 관광 벨트 사업하고 그리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예타 없이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대양산단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 꽉 막혀 있는 전남 서남권의 경제 상황에서 한줄기 단비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1단계 사업 역시 이게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전남 그리고 경남, 부산 그렇죠. 이렇게 있는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네. 조성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을 때 단순하게 이 전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광 시장에서 새로운 활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동북권에서는 사실 여수에 지금 이제 예타 면제가 그렇죠. 됐는데요. 네. 원래 이제 여수는 11개 이렇게 섬을 잇는 다리를 놓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번에 화태 백야 연도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2020년에 착공하면 2028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앞전에 4차 도서 개발하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고 사실은 예타 면제가 돼서 사실은 지역민들이 아주 지금 반가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수 화태 백야까지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면은 총 11개의 다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수에서는 다리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런 또 생각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사실 여수하고 남해가 예타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수하고 남해까지 연결되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로 묶는 이제 긴 벨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섬 관련한 행사와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 연구 보고서들 나온 거 보니까 50년 후에 현 유인도의 6.7%가 무인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도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자꾸
자꾸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민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네. 예산을 이제 투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섬의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를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섬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섬을 좀 발전시키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제 섬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 2016년 우리나라 섬 인구가 전체 이제 섬 인구가 16만 8천 명이었는데 네. 1년 지나서 15만 9천 명, 그러니까 2017년은 1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뒤는 현재 위인도의 6.7%가 사라질 것이다, 무인도가 네.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있고요. 그동안 1986년부터 도서종합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4차거든요. 네. 지금 현재 4차가 18년부터 27년까지 이게 4차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1억 4,97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전남이 7,262억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세 번 그 30년간 하면서도 이렇게 투자는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이루었는데 실제로 섬은 사람들이 떠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게 앞으로의 어떤 도서 종합 개발이라든가 섬의 날 제정 이후의 정책은 네. 바로 이제 기존의 정책을 한 번쯤 반면 교사로 삼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섬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책 이전에 살아있는 섬, 그리고 살고 싶은 섬, 살고 있는 섬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복한 정주 여건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관광객들과 함께 행복한 이런 어떤 행복 지수가 서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되지, 관광객들만 와서 행복하고 현재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섬 정책은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하고 함께 윈윈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섬이 갖고 있는 생태, 그리고 섬이 갖고 있는 문화를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 섬 발전을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태껏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섬이 이번 행사를 통해 좀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살고 싶은 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무분별한 섬의 개발을 막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